우크라이나 부총리의 발언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3월 10일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삼성이 러시아의 기술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준 나라들의 감사함을 표한 적은 많았지만 기업 하나를 꼭 집어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도 부총리가 이런 인사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왜 한국 기업인 삼성에게만 특별 대우를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삼성이 러시아를 손절했다는 것은 긴급 상황이라는 보도를 연이어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삼성에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도 아닌데 삼성전자 CEO에게 한 국가의 부총리가 이런 정중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왜 러시아의 삼성 서비스와 제품 공급을 잠정 중단해야 하는지 절박한 어조로 호소했습니다. 이 편지는 다행히 삼성전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삼성은 지정학적 문제로 현재 러시아로 향하는 수출 물품의 출하를 일시 중단했으며 신제품인 S22 또한 이미 예약 판매가 진행된 고객을 제외하고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에게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애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우려를 표하며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삼성폰까지 러시아를 손절하자 젊은 20대 30대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기업 이미지도 무척 좋은 편이라 러시아 브랜드 시장 조사 업체 OMI가 발표한 소비자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무려 10년간이나 1위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러시아가 친미 성향에 더 가까운 한국에 자꾸 경제협력을 요청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미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나이 든 세대에게는 의리 있는 나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세련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1998년 IMF의 위기로 러시아도 한국처럼 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진 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못하겠다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합니다. 이후 러시아에 적극 투자하던 외국 기업들의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줄었고 언제 탈출하나 눈치 게임을 하던 기업들은 일본 기업 소니가 첫 타자로 주랭랑을 치는 걸 보고 다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IMF 경제 위기 때도 자본을 제일 먼저 재빠르게 빼간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기업이 러시아에서 탈주할 때도 남아있던 기업이 바로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경우 러시아가 외상값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우는 빌딩으로 갚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삼성에서는 됐다고 거절하면서 유예기간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라 형편이 나아지면 갚아도 된다며 끝내 빌딩을 받지 않았고 결국 러시아는 경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외상값을 삼성에 모두 갚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똑같이 외국 기업들이 뒤통수를 치면서 러시아 시민들은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은 오히려 볼쇼이극장 후원, 모스크바 대학교 장학금 지원, 톨스토이 문학성 후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러시아 내 기업 이미지를 높여갔습니다. 이런 일화들의 결과로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는 러시아에서 매우 좋아지게 되었고 수년 동안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런 미담들을 바탕으로 러시아 내 유럽과 일본 메이커들을 제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K-팝, K-뷰티, 드라마와 같은 한류 문화 열풍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세련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스마트폰과 같이 트렌드한 이미지에 민감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부총리가 굳이 고개를 숙여가며 삼성에게 매달린 것도 바로 한국이 러시아 내에서 가진 브랜드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 중단으로 인해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제조사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 예상한 중국 정부는 쾌재를 불렀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중국 업체들조차 호재로 보기는커녕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 샤오미, 오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시장 출하량이 최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폭락한 통화 가치와 기업 이미지의 손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블화의 가치가 35% 넘게 폭락하고 떨어진 화폐 가치 대비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한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러시아적인 행보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내에서는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임원들은 줄줄이 사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화웨이에서는 영국 자회사 이사 2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회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 수출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혼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러시아 내 수익성에 집착하다가 괜히 다른 나라들에게 밑보이게 되면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체 매출은 하락할 수 있어 중국 기업계 또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지 고객들의 반응 또한 시큰둥한 편입니다. 러시아 내 중국 기업의 이미지는 한국폰의 대체품, 한국 제품을 사기 어려운 지갑 사정일 때 저렴한 맛으로 사는 게 중국 제품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삼성 제품을 1순위로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삼성폰을 앞으로 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다급한 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져가며 삼성폰을 사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고폰임에도 불구하고 마켓에서 삼성폰의 가격은 밑도 끝도 없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세 제품보다 더 비싼 수준인데요. 현재 갤럭시 S21 128기가는 러시아에서 평균 95,000 루블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로 치면 88만 6,296원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S22가 출시된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S21의 가격도 떨어져야 맞지만 삼성이 S21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되려 가격이 뛰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의 공식 모바일샵에서 S21을 4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러시아에서는 중고폰이 2배가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팔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중고 제품 가격으로는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불이 나도록 팔리고 있어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한 트위터리아는 아이폰과 삼성폰이 필요한데 가격이 미쳤다면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엄청난 할인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러시아도 삼성을 적극적으로 회유하고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반응은 떨떠름하기 그지없습니다. 러시아가 2021년 삼성을 물먹여놓고 본인들이 불리한 처지가 되자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영 탐탁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갤럭시 Z 폴드, 플립 등을 포함한 61개 스마트폰 판매 중단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모델이 탑재된 삼성페이 플랫폼이 러시아에 출원된 특정 업체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전까지 구글, 애플 또한 러시아에서 비슷한 페이 서비스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는데 삼성 제품에 대해서만 결제 서비스 특허로 트집 잡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법원은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 금지 결정을 뒤집고 번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결정을 기각해봤자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삼성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삼성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특허권으로 트집 잡아 핸드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에 필요한 희귀가스 등 500종 품목이 수입 제한될 수 있는 전망이 예측되며 삼성의 다른 사업에서도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죠. 박쥐처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아쉬울 때나 와서 살랑거리는 러시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삼성은 러시아를 확실하게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란듯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6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세계의 반응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버림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지만 러시아 국민은 여전히 한국을 좋아하고 있고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세시대처럼 남의 영토를 빼앗거나 영향력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전쟁은 명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푸틴이 부디 깨닫길 바랍니다.